이른 아침 출근 시간,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로 향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모두들 말한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취하고자 했던 꿈이 있었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 그의 과거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삶이었다. 춤을 추던 열정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오늘의 주인공. 비보이 출신 회계사 서준혁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어딘가로 향한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보이 출신 회계사 오신다 그래서 지금 강연 기다렸다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 학교 오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되고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한 10대의 청소년들. 오늘의 강연자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왔다. 진로 개척의 청춘 멘토 서준혁 씨를 힘찬 박수 한 번으로 모시겠습니다. 텔레비전 강연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유명 인사가 된 서준혁.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서준혁 회계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그냥 금융회사 전략기획 사업개발팀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전직 비보이. 춤을 보여줘야 돼요. 강연에 앞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서준혁. 그는 과거 춤밖에 모르던 소년이었다. 이제 비보이 처음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재미로 친구들이랑 같이 조금씩 뭐 비보이도 하고 안무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비보이 하면 진짜 제대로 해서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의 비보이가 되자. 근데 비보이 할 때는 그냥 최고의 비보이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 춤이 좋았던 아이. 학교에 있을 때보다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더 행복하고 즐거웠다. 어린 나이였지만 단순히 취미로 추는 춤이 아니었다. 비보이 1세대 그룹으로 인기 있던 피플크루 댄스팀의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던 서준혁. 여기 뒤에 이게 근사형이고 제가 지금 뒤에서 혼자 이제 하는 거니까. 프로들의 세계에서도 그는 당당했다. 춤을 출 때는 그냥 공부가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보이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로 최고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필요할까? 물론 공부도 하기 싫었겠지만 시간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잘 모르겠고 안 하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 연습실로 달려가 밤새 춤을 췄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력은 점점 늘어갔다. 저는 그냥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하면은 향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그거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비보이를 꿈을 이룰 거란 확신이 있었다. 들어가는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비보이가 될 거다. 최고의 비보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소년 서준혁. 누가 시켜서 가지게 된 목표가 아니었다. 춤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의 학창 시절은 행복했다. 시도를 해보세요. 시작을. 계속해서 춤을 췄다면 지금 서준혁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비보이들이 모여 춤으로 승부를 겨루는 배틀 대회. 한때 서준혁도 바로 저 무대에 올라 춤을 췄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로 댄스팀에서 춤을 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준혁은 결단을 내렸다. 관객들의 갈채와 환호를 맛보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춤만 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 서준혁의 결심을 반대했던 한 사람, 이 대회 심사위원인 김근서 씨다. 피플크루 활동 시절 10살 아래였던 서준혁을 동생처럼 아꼈던 선배. 김근서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춤만 추겠다는 서준혁을 설득해 학교를 다니게 했다. 세상에 자주 못 찾아뵙고. 너는 어떻게 그쪽으로 그렇게 갔어? 한동안 연락 끊겼을 때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네. 잘 됐다는 소식 들어서 너무 기분 좋더라. 아니. 잘 됐으니까 됐지 뭐. 김근서는 서준혁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준혁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춤을 추겠다고 했고, 저도 예전에 학업을 포기하고 춤을 췄었지만 결국 다시 학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준혁이는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저의 어떤 조언이 뭐 준혁이가 지금의 회계사, 최연소 회계사가 된 계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 한마디보다는 준혁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학교는 계속 다니기로 했지만 공부는 여전히 뒷전이었다.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수업 시간을 흘려보냈다. 단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서준혁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또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자괴감과 언제까지 춤만 추며 살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다. 춤을 추다가 내가 정말 물론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성공하고 나서 또 그때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막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냐 아니면 춤이냐 그렇게 두 갈래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결론은 공부는 안 해봤으니까, 물론 내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잘 성적도 안 나오고 그랬지만 한번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도 여기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춤 대신 공부를 선택한 서준혁. 하지만 춤과 음악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음악의 비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춤을 춰오던 몸이었다.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았다. 1분 1초도 못 견디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다 힘들었죠. 뭐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자세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이제 책을 봐야 되잖아요. 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꾸 활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춤을 안 추기로 결심했지만 약간 몸도 되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힘들고,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거. 서준혁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음악과 춤을 완전히 버리기로 한 것. 아쉬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춤을 출 때 쏟아부었던 자신의 에너지를 이제는 공부를 위해서 써보기로 결심했다. 서준혁은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몸은 여전히 춤을 추길 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마다 각오를 종이에 적었다. 머릿속에만 맴돌던 다짐들을 글씨로 옮겨 적으며 목표를 시각화한 것이다. 써놓은 각오는 공부하며 언제든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놓았다. 종이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서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춤도 잊었다.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 문제지를 풀고 또 풀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대견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생각만큼 효과는 없었다. 공부하는 습관은 길들일 수 있었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좀 나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느끼고 이제는 점수가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제로는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너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원리 같은 걸 다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지 그냥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준혁의 영어 실력은 중학생 수준. 기본이 되는 문법을 공부하는 대신 그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다. 문장을 읽고 해석하며 역으로 영어의 기본 개념을 찾아간 것이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쉬운 단어라도 친구에게 물어봤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서준혁의 공부 스승이 된 것.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 물어보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 학교와 집, 이동하는 시간에도 서준혁은 같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기초가 부족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는 것을 반복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완료 부정사로 되어 있는 이 문장 하나만 10번 이상 반복해보면 비슷한 구조로 쓰인 다른 문장을 처음 보더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서준혁은 문장의 반복 학습을 통해 영어의 기본인 어휘를 확장시켰다. 반복해서 한 문장을 읽으면은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그 논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어차피 다른 문장에 적용했을 때 단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 전체가 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냥 기본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기본기에 자신이 생기니 공부가 즐거워졌다.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영어 듣기 공부도 시작했다. 듣기 역시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위를 반복해서 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반복해 들었던 듣기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들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문장을 통째로 반복해 듣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3번쯤 반복해 들을 땐 발음과 억양을 입으로 따라해봤다. 문장이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었다. 어느 정도 문장을 따라 발음해보는 게 가능해진 후엔 다시 반복해 들으며 받아쓰기를 했다. 받아쓰는 과정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듣기뿐만 아니라 영어의 기본 원리까지 파악하는 일석이조의 공부법. 서준혁에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다. 받아쓰기를 다 했다고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받아쓴 내용을 이젠 꼼꼼히 살펴볼 차례. 받아 적은 문장 속에서 모르는 단어와 수거를 표시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단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어휘가 풍부해지는 효과를 거뒀다.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한 만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서준혁이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리라 믿지 않았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서준혁.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그렇게 고3 여름방학이 지나고 서준혁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보겠나? 손 한번 들어볼까? 저 나오겠습니다. 재환이, 그래.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서준혁 군 앞으로. 앞으로 반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 같이 알차게 보내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갖고 올해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남들한테도 더 알리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이제 반장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한번 지켜봐 달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재환, 서준혁, 서준혁.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서준혁은 반장이 되었다. 반장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이전까지 있었던 선입관들 있죠. 공부도 좀 하고 학교 생활도 좀 모범적으로 하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준혁이 하는 걸 보면 공부가 됐건 춤이 됐건 어느 한쪽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던져본 적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춤에 자기 몸을 한번 던져봤으니까 공부에도 던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반장이 된 후 서준혁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반장 선거에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 2학년 때 바닥이었던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이 고3 때는 상위권으로 올랐다. 하지만 수능 시험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람이 기대할 적에 다들 1등급을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건데 그만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학 선택할 때 할 적에도 겉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조건에 맞는 학교가 있는 건데 이래도 갈 수 있겠느냐, 이거 괜찮겠느냐. 그런데 좋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뭘 해도 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원서를 넣은 곳은 한 대학의 야간 경영학부.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서준혁에게는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고민을 했었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과도 지금 진학했는데 대학 간판을 위해서 그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 간판보다는 지금 있는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왔으니까 그 현재 상황에서 재수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에 대한 생각은 접었고요. 대학에 들어간 후 곧바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휴대전화도 정지시키고 머리카락까지 삭발하며 의지를 불태웠던 서준혁. 공부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매일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달성도를 체크했다. 목표한 분량을 채웠을 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한 단원을 끝냈을 때는 빨강색을 칠했다. 시험을 앞두고 과목을 마무리하면 노란색으로 체크.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그렇게 공부했다. 저는 뭐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더 요약도 잘하고 효율적으로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뭔지 더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간 후 진짜 공부를 시작한 서준혁.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힌 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쌓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고등학교 때 기본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 회계 공부도 사실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면 어려울 게 없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손이 아플 정도로 정리를 많이 한 서준혁.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득하게 앉아 공부했던 습관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서준혁.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회계사를 최연소로 합격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아 얘가 정말 그냥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구나. 진짜 자신의 목표가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꿈을 갖고자 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제 꿈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